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아 대구의 심장으로 불렸던 동성로입니다. 주말에도 원래 막 진짜 사람이 채일 정도로 여기가 바글바글했는데 주말에도 요즘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동성로 한복판 4층짜리 건물은 통째로 비었고 언제부터 문을 닫았는지 가늠조차 어려운 상가가 여럿입니다. 이곳에서 45년째 자파를 파는 상인에게 요새 경기를 물었더니 자포자 기반 울분반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어떻게 비교를 못한다. 그냥 꽝이야. 그냥 꽝이다. 점심시간이 지날 때까지 마수거리조차 못하는 날이 많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손님이 2시에 올지 1시에 올지 5시에 올지 계산이 안 나와요. 오늘 몇 명 왔습니까? 오늘 딱 한 명 왔어요. 아 이게 지금 4시 넘었는데. 최후의 향토백화점이었던 대구백화점이 약 4년 전 폐점한 이후 동성로 상권 붕괴는 가속화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여기 한 2바퀴, 3바퀴 이렇게 돌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 바퀴도 못 돌 때도 많죠. 지역 내 총생산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5%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대구는 지방 자영업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간이과세 대상인 영세 자영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제살 깎아먹기 경쟁 속에 자영업 폐업률은 전국 1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아파트가 상황이 비슷해요. 대구가. 대구에는 이제 공급이 워낙 많아져 버리니까 이걸 해소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계속 내려가 있는 상태인 거고 프랜차이즈들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정도의 차이일 뿐 자영업자들의 비명은 지방도시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만 있죠. 저는 관리하고 애들 알바 면접 보고 그런 것들을 해오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저도 이제 인건비 감당하기 위해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대구, 대전, 부산 등 대다수 지방광역시의 상가 공실률이 서울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건 한계에 달한 자영업의 위기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란 걸 보여줍니다. 자영업자들 비중이 높을수록 자급자족이 안 된다는 게 지방의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자영업이 안 되면 소비가 안 되고 또 자영업이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질의 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유치와 육성이 부진했던 결과 지역 내 소비 기반 축소와 과당 경쟁으로 인한 자영업 수익성 저하라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방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32년째 의류를 판매해온 김모 씨입니다. 60대인 지금도 하루 10시간 넘게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청바지 한 장이라도 팔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택시도 못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팔아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25만 원 임대료랑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가뜩이나 소비자들 씀씀이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3년 내리 줄어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감소세인데 지난 연말부터 전국 혼란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소비 심리는 더 얼어붙었습니다. 아예 없어요. 없다고 보면 돼요. 코로나 때 반도 안 된다고.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 1,47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로 국산 수입 가릴 것 없이 원재료 가격이 치솟기 일쑤입니다. 지금 무 하나가 1,000원짜리가 3,000원 주고 사야 되는 아닌데 그러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온라인과 배달 위주의 소비 형태도 영세 자영업자들로선 대처가 어렵습니다. 배달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거의 가져가는 게 옛날에 절반도 안 돼. 그런데 배달료 하다가 멈췄잖아요. 결국 직원 줄이고 허리띠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9월 말로 직원 정리하고 딱 반타작이 됐으니까요. 월급 맞추기도 힘들더라고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거의 75%입니다. 고용을 줄이고 또 매장 규모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막바지에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폐업순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은퇴 이후 자영업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 보니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비율은 37%대로 역대 최고입니다. 빠르게 영세하고 고령화하는 한국의 자영업이 고금리, 고물가와 유통구조 변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한 양상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2년 전 샤브샤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시작한 점주들은 수익이 크다는 본사 설명을 굳게 믿었습니다. 요식업 같은 경우는 처음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아무래도 도움을 주고 30%에서 35%는 남는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매출의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사가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 공급한 특정 업체의 고기가 시중 가격보다 최대 20%나 비싸다는 건 뒤늦게 알았습니다. 소고기 무한 리필 샤브집이다 보니까는 사실 쓰는 양이 한 달에 어마어마해요. 면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제 금액인 거죠. 결국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본사 대표가 고기와 소스 공급 업체로부터 7억 4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에 원 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붙이는 마진, 차액 가맹금 의존이 큰 건 한국 프랜차이즈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해외에선 보통 본사가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 로열티를 받는 것과 대비됩니다. 가맹점 매출 실적과 무관하게 본사는 마진을 꾸준히 챙길 수 있는데 투명성이 항상 논란입니다. 지난해 한국 피자헛 점주들이 제기한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이후 1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에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장용 캐리아웃 비닐이라든지 그다음에 콜라 비닐이라든지 이런 비닐류에도 차액 가맹금을 갖다가 붙여서 받아갖고 한국적인 굉장히 특수한 구조거든요. 부정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려 보니까 물품 공급을 하게 되고 그게 수익의 주원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착취형 모델이 되고. 이렇다 보니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가맹 본사 매출이 32% 느는 동안 점주 매출은 7.5% 증가에 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본사 수익은 꾸준히 늘어도 가맹점은 허덕이고 영업시간과 휴무일까지 본사 통제를 받는 무늬만 사장은 계속 늘어나는 게 한국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12년째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순 씨 부부는 코로나 대유행 때 1%대 금리로 2차례 4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금리는 뛰기 시작했고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2배 이상으로 불었습니다. 갚아야 될 돈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저희같이 100원 떼기 하는 입장에서는 큰 돈이라 갚기 힘들어. 3번 연장 끝에 대출을 갚아야 할 날이 1년 남았습니다. 또 빚을 내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이걸 갚을 만큼 저희가 돈을 벌지를 못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이자 비싼 걸로 한번 갈아타든가 다른 데 대출을 빌려서 많거나. 인천 송도의 한 카페. 금요일 오후 시간인데도 10개 넘는 테이블이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2, 3, 4, 5, 7, 8, 9, 10, 11, 12. 12팀만 온 거예요. 엄청 심각한 거죠. 이래선 빚을 갚을래야 갚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출이 평균 한 1,500 정도 나오거든요. 200만 원 남는데 200만 원에 우리 애들은 밥을 먹어야 될 거고 근데 대출도 200만 원을 갖고 갚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더 크니까. 그러니까 계속 대출로 막 메꾸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점점. 코로나 유행 전인 2019년 말 686조 원 수준이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064조 원으로 55%나 증가했습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말 14만 8천 명으로 2년 반 만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상환 시기를 미뤄주거나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운 좋게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된다고 해도 벌이가 나아지지 않는 한 빚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건 요원합니다. 자영업자 금융지원 정책은 경영애로 저신용사업자, 청년사업 창업자, 재창업자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고정금리 장기 상환 정책으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맞춤형 금융 지원과 함께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 완화, 컨설팅,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종합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자영업자들이 구조적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SBS 한재현입니다.